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60세 이후에는 똑같이 먹어도 1년에 최대 1kg씩 살이 찔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10kg이에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는데 그냥 나이 먹었다는 이유만으로요.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 이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간 비만과 대사 건강을 연구해 온 박사 이준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전이랑 똑같이 먹는데 바지가 안 잠긴다. 분명히 적게 먹는 것 같은데 체중계 숫자는 올라간다. 거울을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배가 낯설게 느껴진다. 혹시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나이살은 게으름의 벌이 아닙니다. 의지방약의 증거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스스로를 탓하게 될까요? 내가 뭘 잘못 먹었나? 내가 너무 안 움직였나? 이렇게요. 오늘 저는 그 억울함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왜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는지, 우리 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비밀을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걸 알면 해결책도 보인다는 겁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굶지 않아도 됩니다. 힘든 운동 안 해도 됩니다. 우리 몸이 변한 방식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작은 것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특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폐경 이후 여성분들 뱃살이 왜 갑자기 불어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거고요. 입맛이 변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살찌는 음식을 찾게 되는 무서운 메커니즘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당장, 아니 지금 이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습관을 정리해 드립니다. 나이 탓이지 뭐 이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하시기 전에 딱 15분만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아, 내 몸이 이렇게 변하고 있었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깨달음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도대체 왜 예전이랑 똑같이 먹는데 살이 찌는 걸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혹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9세 박정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평생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세요. 이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평생 마른 체형이었어요. 그런데 70다 되니까 배가 갑자기 성질을 내더라고요. 예전과 같은 양을 드시고 동네도 여전히 잘 걸어 다니시는데 허리둘레가 몇 년 사이에 쑥 늘어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몸이 이제 예전처럼 막 쓰지 않고 조금 아껴 쓰는 쪽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남는 게 생기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선생님 표정이 한결 편안해지시더라고요. 그동안 자신을 얼마나 탓하셨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예전처럼 먹는 것 같은데 살이 자꾸 붓고 그게 내 잘못인 것 같아서 속상하고 그렇다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체중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5가지 습관 중 단 하나만 실천하셔도 한 달 뒤, 1년 뒤에 여러분 몸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기초 대사량을 올리는 방법, 폐경 이후 뱃살을 관리하는 비결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또 한 분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72세 이만수 어르신은 택배 분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루 종일 서 있고 걷고 박스를 나르시는데 왜 배는 점점 더 나오냐고 억울해 하셨어요. 몸 구성을 측정해 보니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일은 많이 하시는데 근육을 집중해서 쓰는 움직임이 부족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나이살의 비밀은 단순히 많이 먹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몸이 왜 이렇게 변하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 핵심 원리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기초대사량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숨 쉬고 심장 뛰고 체온 유지하고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자동으로 쓰이는 에너지의 양을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기초대사량이 꽤 높은 편이라서 조금 더 먹어도 과식 한 번 해도 몸이 알아서 훅 태워줍니다. 그래서 살이 쉽게 안 찌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기초대사량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미국 대사연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40세 이후부터 10년마다 기초대사량이 약 2%에서 3%씩 감소한다고 해요. 예전엔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많이 태워주던 몸이 이제는 조금만 쓸게 하고 에너지를 아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양의 밥, 같은 양의 반찬을 먹어도 그중 일부는 예전처럼 태워지지 못하고 살로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육 이야기도 빠질 수 없어요. 우리 몸에서 근육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조직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더 많이 태우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대한근감소증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세 이후에는 매년 근육량이 약 1%에서 2%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근육이 줄어드니 기초대사량도 같이 떨어지고 그래서 예전만큼 먹어도 살이 찌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만난 65세 김순자님은 젊었을 때 운동을 좋아하셔서 체력에 자신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60대 중반이 되니 예전처럼 움직이기가 힘들어지면서 운동량이 확 줄었고 2년 사이에 체중이 7kg이나 늘어버렸습니다. 근육이 빠지니까 쉽게 피곤해지고 피곤하니까 더 안 움직이게 되고 안 움직이니까 또 근육이 빠지는 악순환에 빠지신 거죠. 이분께 저는 무거운 운동이 아니라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는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하루에 10번씩만 해도 허벅지 근육이 조금씩 깨어나거든요.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의자에서 일어나시나요? 생각보다 적으실 수도 있어요.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앉아서 밥 먹고, 앉아서 대화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근육은 점점 쉬는데 익숙해지고 기초대사량은 더 떨어집니다. 호르몬 변화도 나이살의 중요한 원인이에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성장 호르몬은 이름 때문에 어린이한테만 필요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른들 몸에서도 지방을 분해하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지방은 더 쉽게 쌓이고 근육은 더 쉽게 빠지는 거죠. 서울대 의학연구원의 연구에서도 60대 이후에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하나,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해요. 인슐린은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나온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 같은 호르몬인데요. 나이가 들면 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포도당이 세포로 잘 안 들어가고 혈액 속을 떠돌다가 결국 지방으로 바뀌어서 쌓이게 돼요. 특히 배 주변에 지방이 잘 쌓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인슐린 저항성 때문입니다. 68세 이영호님은 당뇨병 전 단계 판정을 받으시고 나서야 본인 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그전까지는 밥 한 공기 다 드시고 디저트로 과일까지 드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 설명해 드리니까 그제야 그래서 배만 이렇게 나왔구나 하고 이해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밥 양을 조금 줄이시고 식사 후에 산책을 하시면서 혈당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다. 수면 부족도 나이살의 숨은 원인이에요.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균형이 깨집니다.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늘어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유난히 빵이나 과자, 야식이 당기고 먹어도 배가 안 차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미국 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자는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약 30% 높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도 빼놓을 수 없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특히 복부에 지방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 걱정, 자녀 걱정, 경제적 걱정 등 스트레스 요인도 많아지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뱃살로 나타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71세 최미영님은 남편분 간병을 오래 하시면서 본인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으셨어요. 밥도 대충 드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항상 긴장 상태로 지내셨죠.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복부 비만에 혈압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간병하시느라 정작 본인 몸은 망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이분께 하루에 딱 30분만이라도 본인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동네를 천천히 걷든 좋아하는 음악을 듣든 그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시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나이살이 생기는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기초 대사량 감소, 근육 손실, 호르몬 변화, 인슐린 저항성, 수면 부족, 스트레스까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변화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 방식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여성분들께 꼭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 있어요. 폐경 이후 뱃살이 왜 갑자기 늘어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특히 여성분들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해볼게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폐경 지나고 나서부터 갑자기 뱃살이 확 나왔어요.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변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폐경이 찾아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하는 일이 생리 조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방이 몸 어디에 쌓일지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에스트로겐이 충분할 때는 여성분들 상대적으로 엉덩이나 허벅지 쪽에 지방이 많이 붙는 편이에요. 그런데 폐경 이후에는 이 호르몬이 줄면서 지방이 배 안쪽, 내장 주변으로 더 잘 모이게 됩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폐경 후 5년 이내에 복부 지방이 평균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폐경 지나고 뱃살이 생겼다는 말은 단지 기분 탓이 아니라 몸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변화의 결과입니다. 66세 신미라 님이 어느 날 가족들과 찍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나는 그대로인 줄 알았는데 사진 속 내 배가 너무 낯설게 보이더라고요. 건강검진을 해보니 콜레스테롤 수치도 같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복부 비만은 보기 싫어서 문제인 것만이 아니라 심장 건강, 뇌혈관 건강, 혈당 관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여성의 경우 허리둘레가 80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으로 분류하고 이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뱃살은 단순히 미운 살이 아니라 미리 알려주는 경고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맛 변화에 대해서도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예전엔 이 정도면 짰는데 요즘은 밍밍해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 점점 소금도 더 넣고 양념도 더 넣고 국물은 더 진하게 끓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미각과 후각이 둔해지기 때문이에요.
대한영양학회 연구에 의하면 60세 이후에는 미래의 수가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같은 음식인데도 예전만큼 맛이 확 느껴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자극적인 걸 찾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자극적인 맛이 우리 몸에는 꽤 부담스럽다는 점입니다. 짠 국물, 매운 찌개, 양념 잔뜩 들어간 볶음 요리들. 이런 음식들은 혈압을 올리고 몸에 염분과 기름기를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74세 정옥자 어르신은 예전보다 밥맛이 없으시자 김치, 젓갈, 진한 라면, 국물에 의지해서 식사를 해결하시곤 했어요. 이왕 먹을 거 맛있는 걸로 먹자는 마음이셨죠. 몇 년 사이 혈압과 혈당이 같이 올라가고 체중도 조금씩 늘어난 걸 보고 저를 찾아오시게 됐습니다. 식습관을 찬찬히 살펴보니 밥 양은 많지 않은데 양념과 국물이 문제였어요. 짠맛과 매운맛이 입을 즐겁게 하는 대신 몸에는 부담으로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양을 줄이는 것 못지않게 맛의 세기를 줄이는 연습부터 해봅시다. 처음엔 싱겁고 밍밍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사람 입맛은 한두 달 정도면 금방 다시 그 맛에 적응합니다. 그 사이 우리 혈관과 심장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어요. 식사 속도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게 더 중요해집니다. 빨리 먹으면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받기도 전에 이미 많이 먹어버리거든요. 일본 규슈 대학 연구에서는 천천히 먹는 습관만으로도 비만 위험을 42%나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한 숟가락 떠서 30번 정도 씹는다고 생각하시고 드셔보세요. 처음엔 답답하실 수 있는데 며칠만 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물 마시는 습관도 점검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져서 목이 마른 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노폐물 배출도 잘 안 되면서 체중 관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하루에 8잔 정도, 약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좋은데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에 한 잔, 이렇게 나눠서 드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살펴보셔야 해요. 앞에서 수면 부족이 나이살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에서 지방 분해와 근육 회복에 중요한 호르몬들이 주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분비되거든요. 이 시간에 깨어 계시면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살이 더 잘 찌는 몸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왜 나이살이 생기는지, 왜 폐경 후에 뱃살이 느는지, 입맛과 식습관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봤어요.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뭘 하면 좋을까? 지금부터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습관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만 골라도 충분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시면 작심삼일이 되기 쉬워요. 정말 하나만 골라서 꾸준히 해보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먼저 식단 이야기부터 할게요.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채워보세요. 밥과 반찬으로 접시를 꽉 채우기보다 접시의 절반은 나물, 샐러드, 쌈, 채소 같은 야채로 채워보시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자연스럽게 밥과 반찬의 양이 줄고 포만감은 유지되면서 칼로리는 내려갑니다. 배추, 시금치, 콩나물, 오이, 당근 같은 채소들은 열량은 낮은데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67세 박순희님은 이 방법 하나만으로 3개월 만에 허리둘레가 4cm 줄었다고 하셨어요. 특별한 운동을 더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채소 양만 늘리셨을 뿐인데 말이에요. 다음은 저녁 식사 후 20분에서 30분만 움직이는 습관이에요. 저녁 드시고 나서 바로 텔레비전 앞에 앉거나 바로 누워버리시면 먹은 에너지가 그대로 배와 허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셔도 좋으니 한 번은 일어나서 집 안이라도 왔다 갔다 걸어보세요. 아파트 복도를 한 바퀴 돌거나 동네를 살살 20분에서 30분만 걸어도 나이살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관절에 무리도 적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하루 30분 걷기를 가장 효과적인 건강 습관 중 하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항성 전분이 들어있는 식품을 챙기는 겁니다. 저항성 전분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서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좋은 탄수화물이에요. 콩, 잡곡, 견과류, 식힌 감자, 식힌 밥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밥에 콩을 조금 섞는다든지 간식으로 과자 대신 소량의 호두나 아몬드를 먹는다든지 감자를 쪄서 식힌 뒤 반찬으로 곁들이는 식으로 조금씩 늘려보세요. 한국영양학회 연구에서도 저항성 전분 섭취가 내장 지방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습관이에요. 70세 5세준 어르신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허리 통증과 뱃살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3층까지는 꼭 계단을 이용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아파트 단지를 20분 걷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3개월 뒤 체중은 3kg, 허리 둘레는 3cm 정도 줄어서 허리가 훨씬 가벼워지셨어요. 계단 몇 층만 오르내려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움직이면서 기초 대사량이 올라갑니다. 꼭 안 해도 되는 움직임이지만 하면 할수록 몸이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루 7시간 전후의 숙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잠은 단순히 피곤 풀기가 아니에요. 먹고 싶어지는 욕구,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잠이 부족하면 유난히 빵, 과자, 야식이 당기고 포만감은 잘 느끼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나이살을 줄이려면 밤에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이고 조명을 살짝 낮추고 몸과 마음을 서서히 잠의 모드로 바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멀리하시고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나이살은 게을러서 생기는 벌이 아니라 우리 몸이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변화입니다.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근육이 줄고 호르몬이 바뀌면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는 몸이 되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뱃살이 더 잘 붙게 됩니다. 여기에 입맛 변화로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면 상황은 더 나빠지죠. 잘못 관리하면 복부 비만이 심해지면서 심장 건강, 혈관 건강, 혈당 조절에 모두 빨간불이 켜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달라집니다. 채소를 늘리고 식후에 걷고 계단을 이용하고 잠을 충분히 자는 것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변합니다. 체중이 줄고 허리둘레가 줄고 몸이 가벼워지면서 활력이 생기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의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요. 저녁 드시고 20분만 걸어보세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집 앞 골목을, 아파트 단지를, 동네 공원을 천천히 한 바퀴만 도세요. 그 20분이 여러분 몸에 작은 선물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이 들수록 꼭 챙겨야 하는 영양소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떤 영양소가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하고 어떤 건강기능식품이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떤 건 돈 낭비인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나이 들었는데 뭘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바뀌셨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기쁩니다. 나이살은 우리를 혼내려는 벌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나를 챙겨달라는 몸의 편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마음에 남는 습관 하나만, 정말 하나만 골라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부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60대, 70대, 80대가 지금보다 더 가벼운 걸음, 조금 덜 아픈 몸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 이준호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삶에 힘이 되는 건강 이야기로 다시 만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오늘 고른 습관 하나를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